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목적에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원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목적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첫 번째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 세 번째는 적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사회적 타당성은 가장 중요한 게 103조에 해당되는 거하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우리가 이중매매라는 게 있어요. 이중매매.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먼저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문 있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자 1번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 우리가 요건 사회적 타당성은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요 103조예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선풍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이게 근데 이 무효는 원래 일반적 무효는 이걸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얘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이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려하고 첩계약을 맺으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넘겼어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을에게 부동산을 넘긴 거죠. 첩계약을.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무효이면 당연히 을이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부당 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걸 넘겨주게 되면 갑남은 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첩계약을 맺으면서 집을 줬다가 또 이게 무효니까 다시 또 돌아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계속 줬다가 무효니까 돌려받고 무효니까 돌려받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단속이 안 돼요. 단속이.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다가 746조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쌍방 모두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불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103조의 원인, 여기는 원인이 뭐였어요? 첩이죠. 103조에 위반된 첩계약으로 급여가 됐어. 집을 급여한 것은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 이 특칙이 하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3조 무효는 일반적 무효하고 좀 달라요. 일반 무효는 우리가 보통 무효 할 때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얘는 돌려받을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 103조에 해당이 되느냐 또는 103조 해당이 안 되느냐 요 범위 요걸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03조에 해당이 되면 무효가 되면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게 결론인데 자 우리 1번 지문을 한번 봐봐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끊어요.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끊고요. 그 급부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한계성을 넘은 거죠.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우리가 나가서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해서 교통비나 식사비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그건 유효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한번 나가서 진술하는데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르는 거예요. 한 500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건 사회질서에 문란하다. 선풍기에 위반이 돼서 무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끊어요. 범죄를 범하지 않는 건 당연히 범죄를 범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죄는 누구나가 범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데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세 번째, 첩계약은 동그라미요. 처의 동의, 본처입니다. 본처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무효가 돼요. 끊고요. 부척관계 종료를 끊고요. 해제 조건 동그라미,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끊어요.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요 부분을 하나 외울 필요가 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첩계약을 종료해요. 종료하는 조건은 뭡니까? 이걸 해제 조건으로 해서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한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해제 조건이 나오면 얘는 뭡니까? 무효. 일종의 103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첩계약의 종료를 뭡니까?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으로 증여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증여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유효. 이건 결국 103조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갖고 찾으면 돼요. 해제 조건이냐 정지 조건이냐라고 하는 거. 여기는 해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네 번째,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끊어요. 첩의 생활 유지와 그다음에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건 유효죠. 첩계약을 끝내면서 첩과 그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애들의 생활비 양육비를 치른 것은 당연히 유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법률행위 연유 동기를 동그라미 쳐요. 동기 혹은 수단이 끊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 끊어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동기의 불법이라 그래요.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이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뭔가 연장을 사요. 사람을 죽이려고 연장을 산다. 근데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일단 원칙은 유효인데요. 자, 이 동기의 불법이 이 불법이 외부로 표시가 됐어. 예외로 표시가 됐거나 또 상대방이 이게 알려졌다. 그럼 이건 몇 조 위반이냐?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돼요. 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연장을 사는 겁니다. 그럼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다시 법률행위 연유 동기 혹은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지 않는다. 자, 6번하고 문꿔봐요. 상대방에게 표시 동그라미 쳐요. 표시되거나 끊고요. 알려진 동그라미 쳐요.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끊어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과 그다음 6번을 두 개 문꿔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끊고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위 부분까지도 여기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9번, 7번은 어떤 거냐면 요걸 좀 설명을 해보면 요런 식이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고 을인데 얘가 도박 자금을 빌려준 거야. 도박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도박 자금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을한테 그랬겠죠. 내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처분한 매매 대금을 가지고 도박 자금을 변제해라 하고 요 부동산 이걸 처분의 대리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팔까 아니에요? 병에게. 그럼 요건 유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효다 이런 의미예요. 이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은 103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하나 더 볼까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 동그라미 쳐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다면 끊고요.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사기 강박 있죠? 사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끊고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약속에요. 혹시 지문 중에 강박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폭행여파, 얘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103조가 아니고, 그 다음 나중에 이게 107조, 즉 비진이냐라고 물었는데 얘도 107조도 아니에요. 그래서 강박이란 글자는 103조나 107조 비진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3조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라는 지문을 깔고 가는 게 8번이네요. 자, 9번에 보면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끊고 강박 동그라미, 강박이나 강박 똑같이 나오죠?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끊고요. 항상 그것이 반사회성을 띠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 10번에 양도소득세를 동그라미 쳐볼래요? 자, 10번하고 11번을 묶어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자, 10번에 낮은 가격으로 뭡니까? 금액을 매매계약으로 기재해서 그것만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1억인데 매가가 한 8천만 원 기재하면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럼 세금을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손가락질 받을 짓이냐 하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괜찮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질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10명 중 9명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10명 중 뭐 9명이 안 되는 거다.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이건 손가락질 받을 짓이기 때문에 103조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 세금은 누구나가 안 내고 싶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럼 이건 손가락질 받을 짓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10번도 역시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 11번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명의신탁 동그라미.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103조에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번에 투기 목적 동그라미 쳐볼래요? 투기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분양권을 여기처럼 15매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건 손가락질 받을 짓이 아니다. 누구나가 돈이 있으면 하고 싶어하는 게 이거 투기거든요. 투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건 103조 위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번까지 제가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만은 나중에 가면 제가 이걸 103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아니면 강박 이런 글자가 나오면 103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걸 다음 시간에 오면 한번 우리가 판서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 두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2번까지 정리를 좀 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오면 여기를 좀 연결해서 같이 보기로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전부 다 옳은 지문이니까 한 번 보고 던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게 문어체 형태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충분히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잘 따라오시면 아침마다 아마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는 데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거의 시험에 나오고 언급됐던 애들의 거의 99%를 이렇게 지금 지문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지문들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